저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크리에이터를 직접 시도해봤는데요. 총 400개가 넘는 컨텐츠를 올려보고 정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 지금은 제가 원했던 결과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일상을 매일 기록하면서 저를 항상 믿어주는 팬들이 생기고,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영향력을 넓히고 정말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어가면서 인스타에서 만난 정말 다양한 크리에이터 친구들과 함께 전세계를 여행하고, 지금은 제가 정말 원했던 풀타임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걸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줄까? 분명 모두가 크리에이터로 뭔가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일반인이 실제로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지만 결국 공개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정말 저와같이 평범한 일반인이지만 크리에이터를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을 꼭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단순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바로 노트나 펜을 꺼내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적어 나가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이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간단한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바로 처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먼저 크리에이터를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현실적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왜 크리에이터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왜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크리에이터를 항상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저희가 알아가 볼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이렇게까지 정말 중요한 이유에는 총 3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유명인들도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 지금 시장이 이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상관없이 이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한다면 되게 이지모드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기회들을 얻고, 다양한 영향력을 얻고, 다양한 보상을 얻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것만 보면은 이게 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라고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저희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유, 초보자도 시작할 수 있고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무료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 소셜미디어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있죠. 인스타,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틱톡 이렇게 있는데, 이 소셜미디어에서 저희는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총 2가지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99%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냥 이거를 이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릴스를 넘기고, 그냥 어떤 릴스는 좀 슬프니까 좀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고, 어떤 릴스는 또 갑자기 웃기니까 하트 누르고 친구들한테 보내고, 이러면서 결국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릴스를 넘기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시간 낭비, 능력 부족,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 모두가 지금 99%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소셜미디어를 그냥 릴스만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얘기야? 저희가 실제로 보는 그 릴스의 주인공들처럼 해보자는 겁니다. 저희는 소셜미디어를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그 릴스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저희는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릴스에서 보이는 그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걸 누리고 있냐면요, 총 3가지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직접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일이 메시지를 안 보내도 자신이 전하고 싶은 얘기나 경험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전달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컨텐츠로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퍼지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방송에 나가야 되거나, 혹은 신문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혹은 홈쇼핑에서 이렇게 제품을 홍보를 하거나 이랬죠. 근데 저희는 지금 21세기가 오면서 소셜미디어를 모두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도달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나, 혹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나, 혹은 경험이나, 일하고 싶은 사람을 구한다거나, 혹은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올리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놀라운 건요, 컨텐츠는 여러분 하나의 자산의 역할을 하거든요. 일회성 컨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영상을 올린다면 그 영상에서 계속해서 결과가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쇼츠의 그 인사이트를 따온 건데, 2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6일, 12일, 18일, 24일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회수가 오르고 있죠. 조회수가 오르고 구독자도 오르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하나의 자산 역할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퍼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리면서 한 번에 올리고 끝이 아니라, 한 명이 보고 끝이 아니라 하나의 영상을 올리고 그냥 기다리면은 영상이 계속해서 조회수가 오르거든요.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댓글을 달고 합니다. 하나의 자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모두가 지금 소셜미디어 안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주변의 환경을 보면 모두가 다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거든요. 등굣길 혹은 지하철 안이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핸드폰으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릴스를 보거나 혹은 뭐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쨌든 소셜미디어 안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크리에이터들은 무료로 컨텐츠를 이 안에서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매일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상을 이렇게 소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전달을 하고 이 하나의 사이클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뭐 농부든, 여러분이 뭐 공무원이든,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뭐 여러분이 의사건, 여러분이 학생이건, 여러분이 알바생이건, 특별한 배경이나 자본, 리스크 없이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꺼내고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소셜미디어 안에서 결국 일반인에게 협찬 파트너십의 기회가 생기고 날 끝까지 믿어주는 팬을 생성하고 결국 남들보다 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하나의 관점만 저희가 전환을 한다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99%의 사람들처럼 그냥 릴스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미 유명인들도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건 뭔 소리일까요? 그 성공한 사람들도 허우찍어 만드는 자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이걸 먼저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지금까지 자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자산의 흐름을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현재 80대, 90대 부자들은 자본의 시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부자들은 이제 코드의 시대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2026년의 사람들은 물음표의 시대에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본다면, 일단 자본의 시대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그리고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이 사람들의 부는 투자로 시작을 했지만 본질은 자본을 운영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돈을 모으고 돈을 굴리고 돈이 돈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죠. 돈으로 돈을 번다니. 하지만 여기서 명확한 문제는 뭐냐? 이걸 시작을 하려면 이미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같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애초에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일반인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없고,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투자를 시작해야 되고 돈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진짜 없어지라고는 안 했어. 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의 시대에 저희는 코드의 시대가 나왔습니다. 코드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자동화, 코딩 기술을 자산으로 만든 건데요. 이 시대에서 부를 만든 사람들은 예를 들어 마크 저커버거나 일론 머스크, 그리고 레리 페이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엄청나게 강력했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코드를 만들면 계속해서 반복 실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거를 저희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한 개의 서비스로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거죠. 한 개의 플랫폼, 한 개의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전 세계로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엄청나게 그 레버리지가 있는 자산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명확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개발자나 엔지니어로 수년간을 일해야 됐었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없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코딩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시대는 저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99%가 불가능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결국 세 번째 자산이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 저희가 인스타에서 보이는 그 정말 수많은 온라인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만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면서 원하는 인생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만들고 있는 그 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그 미래의 자산인 컨텐츠와 크리에이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건 솔직히 유명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자산이라기엔 좀 간단한 거 아닌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거를 소셜미디어에서 초보자도 시작할 수 있고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 리스크가 없이 시작할 수 있는데 이걸로 저희가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유명인들도 만들고 있는 그 자산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건 흔한 착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은요, 정말 평범한 일반인들이 야구를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데 6.5만 팔로워를 만들고 갓 20살의 인생을 올리면서 3.2만 팔로워를 만들고 자신만의 평범한 일상을 올리면서 2.7만 팔로워를 만들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먹방 컨텐츠를 올리면서 36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만들고 생각 공유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심지어 배달을 하면서 그리고 성대모사를 주제로 잡아서 영상을 올리고 자전거를 주제로 잡아서 영상 올리고 미용을 주제로 잡아서 영상 올리고 심지어 소세지를 주제로 잡아서 영상 올려서 3.8만 팔로워의
영향력을 넓히고 직장인들도, 구공무원들도, 댄서를 하는 사람들도,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주제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공통점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은 특별한 배경이나 막대한 자본 없이도 그냥 무료로 리스크도 없이 컨텐츠를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브랜드가 뭐냐? 저희가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퓨마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고가 떠오른다거나 혹은 나이키의 그 문구인 저스트 두잇이라는 그 문구가 떠오른다거나 혹은 이 퓨마 파트너십을 맺은 축구 선수가 떠오른다거나 이렇게 실제 브랜드에선 저희가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자신만의 브랜드라는 건 그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흑백요리사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흑백요리사에서 최강록 셰프가 남긴 엄청난 명언이 있죠. 나야 들기름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문구를 들으면 최강록 셰프가 당연히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이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료로 매일마다 컨텐츠를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하는 사람, 그냥 진짜 평범한 배달기사지만 매일마다 컨텐츠를 올리고 이 주제에서 활동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을 넓히면서 이제 사람들이 배달 관련된 영상만 뜨면은 이 사람이 생각이 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 누군지 짐작이 가실 텐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이 누군지 다 감이 오실 겁니다. 브랜드가 오르면요, 여러분. 브랜드가 커지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든 제품을 판매하든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혹은 뭐 이벤트를 진행하든 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든 이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억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훨씬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했거든요. 왜 트위터를 인수를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뭐 그냥 개인 기록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트위터를 인수를 했을까요? 뭐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트위터를 인수를 했을까요? 아니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기회라는 걸요. 왜 가장 큰 기회냐? 지금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정치, 사업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통제력과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브랜드를 가진 사람에게 간다는 걸 일론 머스크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결과로 움직였던 거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그 크리에이터들이 별로 뭐 특별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컨텐츠를 올리면서 무료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더니 어떤 기회들이 열리게 되냐.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협찬이나 광고를 받고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팬미팅이나 강연을 진행하고 유명인들과 자리를 가지고 더 나아가 사업 운영까지 진행을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원하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저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매일 쓰는 소셜미디어 하나로 나의 가치를 몇십 배로 높여주는 자산, 그 컨텐츠와 크리에이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관점만 이렇게 전환을 하면 앞으로 미래에도 성장을 하는 유명한 사람들도 지금 쓰고 있는 그 자산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 낭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료로 컨텐츠를 만들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기회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를 만들었을 뿐인데, 크리에이터를 시작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단 한 가지의 도구는 매일 동기부여 영상만 보는 것도 아니라 지금 하는 일만 매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라 이루고 싶은 꿈을 상상만 하는 것도 아니라 올해는 정말 목표랑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자신만의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2026년에 해야 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결과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고 있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저희가 위에서 봤던 지금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에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도 보면은 이걸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올린 거예요. 다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올리고 자신만의 그 일상을 보여주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크리에이터를 운영하고 있죠. 팔로워를 모으고 게시물을 공유를 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컴퍼니나 커뮤니티, 뭐 코칭 프로그램 모든 부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컨텐츠와 크리에이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유도 살펴봤으니까 지금 시장도 이에 맞춰서 이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더 넘어서 시장과 경제 흐름도 이 크리에이터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뭘 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애플에서는 맥북이나 아이폰 같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제작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는 편집 툴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어 프로 같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그 디바이스의 그래픽을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컨텐츠를 만들고 더 이제 고퀄리티로 컨텐츠를 만들고 더 발열이 안 나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그래픽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같이 실제로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리고 운영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봐왔던 이 일반인들도 심지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 같이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건 여러분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거죠. 이 크리에이터 경제에서 정말 평범한 일반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기회와 영향력들을 넓혀 나가면서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와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저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될 텐데 현생이 현실 생활이면 인터넷 생활은 인생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인터넷 생활이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금 정리를 하면은 지금 시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은 컨텐츠 하나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도달을 하고 하루아침에 나 자신을 알리면서 영향력을 넓히고 진짜 팬을 만들고 누구나 관심을 만들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올렸던 릴스인데 저도 이제 컨텐츠 하나에서 200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을 넓혀 나갔었거든요. 이렇게 영상 하나로 자신만의 영향력을 넓히고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료 관심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 모두가 아는 사실은 관심은 곧 돈이거든요. 저희가 관심이 많이 끌리면 끌릴수록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결과를 만들고 있고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는 누구나 핸드폰과 와이파이만 있다면 자신만의 크리에이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만 가능하고 수백만 팔로워가 있어야지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이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자신만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했을 뿐인데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을 넓히고 이걸 통해서 협찬이나 광고를 받고 기업이나 파트너십을 맺고 팬미팅이나 강연을 진행하고 유명인들과 자리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사업까지 운영을 하면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삶, 남들보다 더 쉬운 삶, 남들보다 더 이지모드한 인생을 저희가 핸드폰과 와이파이만 있다면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몇만 팔로워, 몇십만 팔로워, 그렇게 몇백만 조회수 만든 사람들처럼 전문가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 18살이에요. 여러분 저는 18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는 18살이고 여러분처럼 정말 평범한 일반인이었어요. 제가 뭐 여러분과 다르게 특별한 자격증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좋아했던 여러분처럼 시간 낭비를 좋아했던 그런 일탈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말 여러분들처럼 크리에이터를 한번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사람들을 보고 아니 도대체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되게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실제로 원하는 그런 영향력들을 넓혀가면서 정말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과 자리를 가지면서 자신을 끝까지 응원해주는 팬들을 만들고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든 거예요. 그때 저는 매일 진짜 하루에 스크린 타임이 14시간이 찍힐 정도로 맨날 시간 낭비만 했었어요. 그냥 진짜 저도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스크롤링 하고 있는 그 남자분처럼 그 모습으로 항상 저녁에 맨날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기 전까지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이걸 멈춰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멈추지 못했죠.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넘기는 거예요. 한 개만 더 보자 하다가 결국 30분 지나가 있고 1시간 지나가 있고 그러다가 뭐 어느 날은 밤을 새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시간 낭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욱더 그런 약간 열등감이 들었던 거죠. 사람들 보고 아니 왜 이 사람은 나는 지금 이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게 계속해서 인생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들을 만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고 이런 실제로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내면서 이 영향력을 통해 일본 여행을 하면서도 컨텐츠를 찍고 발리 여행을 하면서도 컨텐츠를 찍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만든 크리에이터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발리에서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해외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가끔 만나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런 인생을 결국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평범했고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그냥 인스타에 너무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남들보다 더 집중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결과들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말 영향력도 넓혀가고 실제로 저를 끝까지 응원해주는 팬들이 생기고 저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엄청나게 변화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고 정말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이때 발리를 여행하던 시기였는데 네, 열심히 응원하겠다. 그래서 저만의 길에서 열심히 달려보겠다. 좋은 영상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대로 정주행 했습니다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이렇게 관심인데 18살인 제가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18살인 제가 이런 관심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컨텐츠를 올리고 크리에이터를 했을 뿐인데요, 여러분. 정말 제가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을 해주고 제 영상을 보고 정말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제 영상을 보면서 크리에이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등등 이렇게 영향력을 넓힐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팔로워를 만들 이유도 없고 실제로 저도 이 계정을 운영했을 때 팔로워가 5,000명에서 6,000명 그 사이였거든요. 정말 그렇게 저도 팔로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제 생각과 경험을 정말 솔직하게 공유를 하고 제 여정을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기회들이 생기고 또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수백만 팔로워를 만들 이유도 없고 광고비, 홍보비에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컨텐츠 기획을 하는 거,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는 거, 영상 촬영을 하는 거, 제작을 하는 거 리스크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냥 필요한 건 핸드폰과 소셜미디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협찬이나 광고 혹은 파트너십, 브랜드 딜, 나만의 사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의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제휴 판매의 기회까지 얻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온라인의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한 번쯤은 어떻게 자신만의 꿈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까? 인스타에서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한 번쯤 부러워한다거나 어떻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런 조금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셨다면 여러분 2026년에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여태까지 정말 길게 알아봤는데 크리에이터를 저희가 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총 3가지의 이유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모두가 사용을 하고 있고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이 소셜미디어로 크리에이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본의 시대, 코드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세 번째 시대가 찾아오고 지금 유명한 사람들도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만들고 있는 그 바로 컨텐츠와 크리에이터 이 세 번째 자산이 등장하고 저희도 만들 수 있는 미래의 자산이라는 점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그런 일반인들조차도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하면서 자신만의 주제를 잡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공유를 하고 이게 모두 가능했던 이유는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점도 저희가 알게 되면서 2026년에 여러분에게 인생을 걸고 단 한 가지의 도구는 바로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는 거다 라고 알아보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건 바로 뭐냐? 크리에이터 경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지금 2026년 혹은 2027년, 2028년 앞으로 있는 그 시대에서 저희가 실제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결과를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려면 이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크리에이터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부터 차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를 왜 시작해야 되는지 총 3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죠. 일단 첫 번째로 무료로 시작할 수가 있고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가 이미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 크리에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지금 시장도 크리에이터에 맞게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크리에이터가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해볼 건데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정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퍼스널 브랜드와 컨셉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거예요. 그죠? 퍼스널 브랜드 너무나도 생소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이제 흔히 말해서 밥 친구라고 하죠. 밥 먹을 때 저희는 솔직히 핸드폰 없으면 밥을 안 먹잖아요. 거의 그 정도 이제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등교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럴 때 항상 저희가 즐겨보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있죠. 근데 저희가 그 사람들을 왜 계속해서 챙겨보나요? 그 사람 영상 올라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기다리면서
올라오면은 바로 그냥 봐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의 영상을 기다리고 찾게 되는 그런 이유들은 저희가 다 있죠. 그런 저희만의 기준이 있고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저희를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저희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하자면 여러분은 그냥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보는 그 사람들처럼요.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 때 보통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찍어야지, 그냥 남들처럼 찍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왜 이 영상을 봐야 하는지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볼 이유가 없다면 그 영상은 애초에 아무도 보지 않겠죠. 당연하게도. 이 영상이 다른 사람이 봐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항상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스널 브랜딩과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퍼스널 브랜딩이 어떤 뜻이냐면 퍼스널은 개인적인 이라는 뜻이고 브랜딩은 말 그대로 브랜드입니다. 나만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이런 스포츠 브랜드를 생각을 해보면 그 로고가 저희가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딱 김도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고 뭐 크리에이터들을 도와주고 있고 마이크로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떠오르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저희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 컨셉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에 제가 플러스를 해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컨셉은 여러분만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넣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컨셉을 잡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거를 모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뭔가 해볼까? 이 사람처럼 해볼까? 하면서 그 사람의 거를 가져와서 내 걸로 뭔가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크리에이터를 따라 해가지고 2인자가 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저희만의 브랜드를 만들려는 거고 저희만의 컨셉을 잡으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컨셉은 여러분만 가장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장 퍼포먼스를 말도 안 되게 넓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을 잘 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걸 모방하는 것보다 여러분만의 걸 만드는 게 훨 복잡하지 않고 더 강력한 자신만의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첫 번째로 넘어가 보면 내 계정을 한 줄로 설명하기인데요. 여러분의 계정은 단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나는 뭘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겠죠. 왜냐면 차별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뭐 18살에 공부를 합니다 이런 계정을 운영을 한다면 그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겠죠. 이 세상에 18살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을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 채널인지, 이게 가장 기본 공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쁜 예시로 운동하는 20살의 계정보다 여자친구 한 번도 없던 20살이 6개월 동안 몸을 만들어서 이상형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도전하는 계정. 저희가 여기서 딱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둘 다 똑같이 운동하는 20살이지만 후자가, 그러니까 좋은 예시가 더 궁금해지고 더 흥미로운 이유는 남들과 다르게 누가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 구체적인 차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별로 막 특별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여자친구 한 번도 없던 20살이 뭐 이런 정말 구체적인 키워드들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그 평범한 행동에 특별한 조건만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평범해도 다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을 거기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만의 성격이 있고 여러분만의 스킬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뭐 못 찾고 막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도 무조건 여러분만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 외모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게 뭐 말투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그냥 특별한 조건을 하나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는 걸 좋아한다면, 먹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먹는 걸 좋아한다면 그냥 단순히 햄버거 먹기보다 엄마 몰래 새벽 2시에 햄버거 먹기, 일주일 동안 햄버거만 먹고 살기, 이렇게 하면 같은 행동이지만 훨 재밌어지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햄버거를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엄마 몰래 새벽 2시에 햄버거 먹기,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훨 더 재미가 있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볼 이유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게도 공부를 주제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단순하게 공부 브이로그보다 AI만 사용해서 중간고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도전하는 학생, 하루 4시간만 공부해서 전교 1등이 가능한지 실험하는 학생,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될까? 라면서 궁금하겠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서 뜨시는 분들 중에 이제 챌린지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일본 여행만 가서 편의점 음식만 먹고 살기, 뭐 두바이 음식만 먹고 살기,
저도 최근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일본 여행 가서 편의점 음식 먹기,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며칠 동안 편의점 음식만 먹고 살기,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구조만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볼 이유가 생기고 찾아볼 이유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좋은 컨셉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스스로 해보세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의 그 퍼스널 브랜드, 여러분의 컨셉은 성장할 가능성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죠.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볼 때, 여러분이 유튜버들이나 인스타에서 보이는 그런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 볼 때 찾게 되는 그 이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왜 계속해서 보고 있고 구독을 하고 있고 영상이 올라오면 매일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고 댓글도 달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컨셉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3, 누가 무엇을 왜 파트인데요.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볼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자신만의 가장 강력한 컨셉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확실하게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18살에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누가 무엇을 넣긴 했는데 솔직히 조금 아쉽죠? 나는 18살에 중간고사를 준비한 학생입니다. 18살에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강하게 컨셉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게임 중독이던 학생이 AI만 사용해서 중간고사 80점을 맞을 수 있는지 도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누가 게임 중독이던 학생, 무엇을 AI만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 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 컨셉을 잡은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라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AI로 공부하는 사람 하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나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이키 하면 그 로고가 생각이 나고 아디다스 하면 그 로고가 생각이 나고 이런 것처럼 딱 그 AI로 공부하는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로고처럼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게 바로 엄청난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컨셉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다면 이제 여러분의 컨셉을 직접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노트나 핸드폰의 아래 질문의 답들을 적어보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진짜 천천히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도 좋으니까, 왜냐면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씩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뭐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평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그냥 인격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먹는 걸 좋아해. 그러면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걸 쓰고,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 그럼 운동을 좋아한다는 걸 쓰고, 그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적어 나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많아도 좋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능한 특별한 조건 하나를 붙인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햄버거를 먹는 게 아니라 엄마 몰래 새벽 2시에 햄버거 먹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특별한 키워드들이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조건을 하나 붙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능한 특별한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조건을 붙인다면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 좋지만 여러분 자체에도 정말 피해예요. 정말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건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적으셨다면 이 세 가지 답을 합친다면 여러분만의 컨셉이 한 줄로 설명이 될 거고, 여기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걸 기억을 할까? 혹은 막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찾을 수 있는 컨셉이 될까? 이게 딱 여러분들이 확실해진다면 성장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컨셉을 잡을 때, 제가 여태까지 도와드렸던 모든 분들이 컨셉을 잡을 때 마지막 파트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의 친구들이나 부모님 혹은 선생님들, 여러분과 정말 많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네가 보기엔 내가 어떤 것 같은지, 엄마 아빠가 보기엔 내가 어떤 것 같은지 그거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구체적이게 답변을 해줄 거거든요. 그 모든 답변들을 다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해서 여러분의 거로 만들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만의 이미 브랜드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거든요. 일상, 개그, 요리, 운동, 대학, 직장,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이걸 그냥 살아가기만 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을 거고 여러분처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제로 살아가는 과정을 기록한다는 게, 그거를 크리에이터로, 컨텐츠로 기록한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진짜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정말 이 크리에이터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99%가 하는 고민이 내가 과연 이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찾을까? 나는 뭐 별로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너무나도 평범한데. 근데 여러분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그런 경험들과 그런 생각, 가치관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구상에는 지금 84억 명이 이 지구에 있는데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컨셉과 퍼스널 브랜드를 완벽하게 잡아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이 크리에이터를 끝까지 밀고 가면 좋겠죠. 그러면 저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는 크리에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드가 그리고 왜 가장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사람들은 좋아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거고 응원하게 될 거고 여러분을 지켜주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크리에이터들, 크리에이터로 성공한 사람들, 크리에이터로 자신만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다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위치에 가고 싶다면 퍼스널 브랜드, 컨셉 완벽하게 잡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렛츠고! 그래서 이제 바로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저희는 기본 중에 기본인 가장 뼈대를 잡고 넘어가 볼 건데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저희가 정복을 해볼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 시작을 하려면 그냥 바로 이제 뭐 대본 짜고 영상 찍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알고리즘? 왜 갑자기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넘어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딱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딱 치료하려고 들어갔는데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지식도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환자를 치료할 수조차가 없겠죠. 어떻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도와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그건 의사가 아니겠죠. 크리에이터로 생각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에이터인데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크리에이터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데 크리에이터를 모르는 거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 겁니다. 알고리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떤 영상은 뜨고 어떤 영상은 왜 안 뜨고, 내 알고리즘은 왜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의 알고리즘은 왜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이걸 이해를 한다면 그에 맞춰서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컨텐츠가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해를 해볼 건데요. 유튜브, 인스타, 틱톡, 뭐 페이스북 등등등 있겠지만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단 한 가지의 목표는 이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플랫폼에 오래 남게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남을수록 그 사람들은 광고를 더 많이 시청을 하게 될 거고, 광고를 더 많이 시청하게 되면 소셜미디어는 더 돈을 많이 벌겠죠.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는 많이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그 영상을 오래 보고 지속적으로 그 플랫폼에 남아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비슷한 영상을 이렇게 추천해 띄워주는 거죠. 이거를 저는 소셜미디어는 한 가지의 가장 큰 매칭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소셜미디어에 정말 다양한 시청자들이 있죠. 왼쪽에는 이제 소셜미디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실제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 실제로 그 재료들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는 좀 이런 영상을 자주 보네 하면 비슷한 영상을 여기 체크 표시에 띄워주고, 뭐 얘는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바로 넘기네? 그러면 알고리즘 그 피드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카테고리가 남게 될 거고 안 좋아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위 항목에 있는 이 컨텐츠들과 비슷한 컨텐츠들을 얘는 이거 잘 맞네 하면서 맞춰주게 된다는 겁니다. 매칭을. 그리고 아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안 보는 컨텐츠, 그 시청자가 안 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피드에서 빼버리는 거죠.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시청자는 이런 컨텐츠를 더 많이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비슷한 걸 더 뜨게 하고 더 많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거를 크리에이터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서 저희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탈 수 있고 어떻게 안 탈 수가 있을까요? 알고리즘이 안 타는 이유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영상이 알고리즘이 안 타는 이유는 간단하게도 영상 자체가 좋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뭐 컨텐츠 올리는 건 운이야, 알고리즘 타는 건 운이야, 뜨는 건 뭐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정말 자잘자잘한 이유를 많이 하는데요. 소셜미디어는 컨텐츠의 뭐 세부적인 사항을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영상이 어떤지를 봅니다. 뭐 업로드 시간이나 뭐 해시태그나 소개란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알고리즘에 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정말 간단하게도 그냥 그 시청자들에게 맞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원하는 그 시청자들에게 맞는 영상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고,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영상이 뿌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영상이 딱 한 사람에게 도달을 했어요.
한 사람에게 딱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 좋다, 이 영상 내가 좋아하는 거다 해서 하트 누르고 저장 누르고 뭐 공유까지 해요. 그러면 이 사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쭉쭉쭉 퍼져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한 3명 정도가 또 이렇게 봤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명 정도가 봤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면 또 쭉쭉쭉쭉쭉 퍼지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에게 맞는 영상이라는 건 이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총 2가지의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청 지속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릴스를 많이 봤으면. 첫 번째로 시청 지속 시간을 가장 많이 보고요. 두 번째로 참여도라는 걸 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본다면 시청 지속 시간의 목표는 사람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들면 너무나도 간단하게도 자신의 플랫폼에 더 오래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생각하기엔 오래 보니까 뭐 더 뿌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뿌려, 너 이런 비슷한 영상 더 많이 봐, 이러면서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청 지속 시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들고 소셜미디어가 판단했을 때 저희 영상은 맞는 영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3가지만 저희가 집중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처음 3초에서 사람들을 주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영상을 볼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릴스를 내릴 때 딱 꽂히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뭐 정말 최근에 유행했던 거 중에 하나가 아직도 제가 박스에 맞는 걸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본다면 이 사람이 진짜 박스에 맞나? 그러면서 저희 심리적으로 영상을 끝까지 보게 돼요. 사람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기 때문에 시청 지속 시간이 올라간 거고 그러면서 소셜미디어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영상은 맞는 영상이다 라고 하면서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영상을 보다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초반에서 딱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끌었어도 사람들이 중간에 지루해가지고 영상을 나가면 시청 지속 시간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이 흘러갈 때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영상이 빠르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산만하면 안 돼요. 영상이 깔끔하되 빠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내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영상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중간에 그 텀이 있죠. 안녕하세요 하고 김도훈입니다, 그 사이에 그 텀이 있죠. 그거를 자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해서 간단하게 3가지로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시작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을 딱 강하게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딱 끌고 템포가 빠르게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템포가 빠르게 흘러가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 장면이 자주 바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브이로그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장면이 똑같아요. 다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방 안에서 찍는 영상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상을 끝까지 볼 이유가 없겠죠. 그냥 지루해서 나가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를 알아봤으면 두 번째로 참여도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참여도의 목표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소셜미디어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영상이 댓글이 많이 달리고 막 저장도 많이 눌려져 있고 공유도 많이 됐고 하트 수도 많고 이러면 그 사람의 영상이 되게 좋다는 거고 사람들이 그 영상을 오래 본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상을 더 많이 알고리즘에 뿌려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은 영상 마지막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거나 유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참여는 여러분, 댓글이나 저장, 공유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면 돼요. 제 여정이 궁금하다면 팔로우하고 지켜봐 주세요. 혹은 뭐 A를 받고 싶다면 댓글에 B를 적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정보성 컨텐츠, 교육성 그런 컨텐츠들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템플릿이나 자료들 이런 거를 받고 싶으면 댓글에 뭘 적어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사람들에게 더 영상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어떤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같이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무조건 한 번쯤 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도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알고리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알고리즘은 시청 지속 시간 플러스 참여도다. 이것만 저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거든요. 참여도를 맨날 높여야 되나요? 맨날 모든 영상에서 댓글을 유도하고 뭐 공유를 유도하고 팔로우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를 깎아먹는 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매일마다 똑같이 유도를 하고 그런다면 사람들은 지루하게 되겠죠. 영상을 어느 순간에는 안 보게 될 겁니다. 아, 오늘 또 이런 영상이야. 아, 오늘 또 이런 댓글 달라해.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상 안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들이 더 내 영상에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게 이 문장을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편집을 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알고리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어떤 영상은 왜 뜨고 어떤 영상은 왜 안 뜨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칭을 시켜주는지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까지 이해를 해봤다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s go! 네, 여러분,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저희가 성취하기 위해선 컨텐츠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대본을 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왜 대본이냐? 정말 컨텐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대본을 짜서 하는 컨텐츠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컨텐츠들도 있고, 브이로그형 컨텐츠도 있고, 그냥 재밌는 밈을 만드는 컨텐츠도 있고, 동기부여 컨텐츠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왜 대본을 설명해드리냐면 지금 이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가 바로 이 대본을 짜서 하는 컨텐츠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태까지 이 대본을 짜서 하는 컨텐츠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 정말 수많은 크리에이터들도 여러분이 보는 그 크리에이터들조차도 이 대본을 짜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본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대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와 그리고 제가 실제로 대본을 어떻게 짜는지 그걸 라이브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대본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볼 건데 대본은 총 3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훅, 두 번째로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 CTA가 있죠. 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파트에서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려면 초반 3초에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전문 용어로 훅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훅은 한국어로 말하면 갈고리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갈고리 이렇게 낚아채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낚아챈다 라는 의미에서 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후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훅에서 저희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이 영상을 내리지 않고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릴스를 넘기고 있을 때 또다시 릴스를 넘기지 않고 저희 영상이 딱 왔을 때 멈춰서 저희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사람들은 집중력이 매우 낮습니다. 3초 이상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영상이든 재미가 없으면 바로 넘겨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집중을 끌려면 초반 3초에서 딱 확 낚아채야겠죠. 그래서 훅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예요. 영상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보게 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혹은 자신만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이 파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지루하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CTA죠. CT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자인데 이걸 풀어서 말하면 Call to Action이라고 하거든요. Call to Action.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은 행동을 부른다고 하거든요.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대본의 가장 기본이고 앞으로 만드는 영상의 대부분은 이 구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봤던 그 영상들도 지금 살펴보면 이 구조로 나눠진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스크롤하면서 넘겼던 그 릴스들도 구조를 하나하나씩 봐보면 훅이 나눠져 있고 스토리가 나눠져 있고 마지막 CTA가 나눠져 있고 저희가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컨텐츠로 만들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이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거를 안다면 그 사람들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 시야가 넓혀진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결국 잘 합쳐진다면 시청 지속 시간 플러스 참여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 2가지가 올라간다면 알고리즘에 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타기 위해서 중요한 그 2가지를 완벽하게 저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의 구조를 잘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대본을 짜볼 건데요. 대본을 이제 처음 짜시는 분들이나 컨텐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릴스를 스크롤하면서 따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태까지 스크롤을 했는데 그거 시간 낭비여서 안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러면 난 그냥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대본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대본을 지금 처음 짜보는 완전 초보자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본을 짰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감을 익혀야 되고 그거를 저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여태까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말이 맞아요. 여태까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릴스를 넘겼지만 지금부터는 저희가 관점을 바꿨죠. 크리에이터의 입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훅을 썼는지 어떻게 스토리를 썼는지 어떻게 CTA를 썼는지 그걸 보고 그대로 저희가 그걸 따라 써볼 겁니다. 왜냐면
이미 여러분 피드에 뜨는 그런 컨텐츠들은 떴다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에 떴다는 거기 때문에 증명된 컨텐츠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에 뜨는 건 운이나 뭐 업로드 시간이나 해시태그 이런 게 아니라 영상이 단순히 좋고 맞는 영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본들을 저희가 그대로 따라 써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근데 그 예시를 어디서 봐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의 피드에 뜨는 그 영상들이 이미 증명된 대본들이어서 여러분에게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대본들을 그냥 따라 써가지고 그거를 저희의 컨텐츠로 만드는 건 그건 진짜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건 카피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의 컨셉에 맞게, 저희의 이야기에 맞게, 저희의 단어에 맞게 각색을 해가지고 저희의 컨텐츠로 만든다면, 그러니까 뜨는 컨텐츠의 구조를 따르면서도 저희의 이야기를 담아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지금 여러분의 주제에서 혹은 비슷한 주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영상 중에서 좋아요가 5,000개 이상이거나 혹은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다시 죄송합니다. 조회수가 10만이 이상이 나온 영상들의 대본을 봐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기준을 보고 항상 이게 바이럴 컨텐츠다, 이게 떴던 컨텐츠다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데 여러분도 이 기준으로 한번 봐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저희가 기준을 나누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 주제는 지금 컨텐츠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교육이기 때문에 제 피드에 뜨는 영상들 중에서 가장 나랑 잘 맞는 영상을 선택해서 분석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이 방법으로 대본을 짜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200만이 나온 조회수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거를 다른 사람의 대본을 보고 제 주제에 맞게 각색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올렸더니 뜬 거고, 그렇게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대본들을 따라 쓰면서 제 컨텐츠를 바꿨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약간 약오르는 거긴 해요. 그 떴던 사람의 컨텐츠를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피카소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요. 이 대본이 과연 사람들에게 맞을까? 이런 걸 혼자 고민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정답이란 게 있고 이미 증명된 대본들이 너무나도 많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나온 예시를 토대로 저희가 그거를 훔치면 됩니다. 대신 그냥 카피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것으로 훔치는 거죠. 저희만의 컨셉, 저희만의 이야기를 주제로 잡아가지고 그 구조를 따르되 그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컨텐츠와 대본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수많은 크리에이터들도 이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100% 다 이 방법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이제 라이브로 여러분 대본을 짜볼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제가 해야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것 같고 어차피 저도 대본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뭐 일석이조죠. 여러분도 이해를 하고 저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라이브로 한번 대본을 짜볼 겁니다. 지금은 진짜 모든 게 라이브고 뭐 짜여진 것도 없고 지금 그냥 제가 원하는 컨텐츠 하나 잡아가지고 대본 따라 써볼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계정에 들어갔고요. 그냥 탐색 탭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냥 원하는 영상 하나를 골라서 한번 따라 써볼 겁니다. 한번 봐보면요. 아니고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그냥 제가 가장 즐겨보는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레이트 세던이라는 분의 컨텐츠를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가장 고정되어 있는 영상을 보는 게 낫겠죠? At the age of 23, I've already lived 5 different lives. I started a YouTube channel. 네, 이 영상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 영상의 대본을 따라 써봐가지고 제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저는 지금 해외에서 크리에이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컨텐츠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피드에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의 컨텐츠의 대본을 보고 따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해외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쪽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하시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국내는 솔직히 너무나도 시장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그 분야가 막 엄청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포맷도 되게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되게 예상이 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해외 쪽을 저희가 봐보면 너무나도 시장이 다양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해외 시장에서 크리에이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시장에서 정말 많은 공급이 있는 곳에서 수요가 있는 주제를 딱 찾아가지고 어쨌든 그 퍼스널 브랜드를 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가져온다면 네,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너무나도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한번 대본을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At the age of 23, I've already lived 5 different lives. I started. 일단 후킹이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지금 23살의 나이로 벌써 5가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후킹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봐보도록 하죠. 지금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본이 끝났네요. 그래서 지금 2.6만의 좋아요가 나오고 40만 이상의 조회 수가 나온 그 영상, 레이트 세든이라는 분의 영상을 지금 대본을 따라 썼는데 이걸 이제 제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영상 자체가 저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23살의 나이로 벌써 5가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저는 지금 18살의 나이로 벌써 5가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도했고 제가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운 적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빼도 괜찮을 것 같네요. 프리랜서로 저는 이제 영상 작가를 도전해봤었죠. 영상 작가도 해봤고 TMI에게는 제가 사실 옷 브랜드 창업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옷 브랜드 창업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주식 투자도 시도해봤고 프로 축구 선수 데뷔는 해보지 않았죠. 네, 클라이밍 제가 사실 클라이밍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클라이밍 선수도 도전해봤고 수영을 해봤었죠. 수영을 생각해보니까 저도 많은 도전을 했네요. 러닝도 쉬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일도 해봤거든요. 이분이 생각보다 저랑 겹치는 게 많네요. 이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레스토랑에서 알바도 해보고 남들처럼 공부를 도전해봤지만 저와는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길을 찾아보기로 했죠. 네,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저도 숏폼 컨텐츠를 만들어 봤죠. 숏폼 컨텐츠도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고 모르는 외국인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외에서 지내면서 진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용기 있게 막 대화를 하면서 야, 너 오늘 뭐 했냐? 막 이러면서 야, 너 이름 뭐냐? 너 지금 뭐하고 지내냐? 그러니까 발리 왜 왔냐? 막 이러면서 친해졌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모르는 외국인과 친해지면서 모르는 외국인과 말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장도 제가 꾸준히 다녔죠. 그래서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면서 꽤 멋있는 몸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살이 찐 모습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복근도 만들어 보고 정말 말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전성기 같은 몸도 만들어 봤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죠? 저만의 얘기로 바꿨고 그분과 겹치는 게 몇 가지 있지만 그건 뭐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네, 뭔가 저만의 뭔가를 좀 더 추가하면 좋겠죠. 만들어 보면서 크리에이터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만 추가하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잡고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여태까지 이런 도전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가장 재밌었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여러분도 실패할까봐 두렵다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도전이 실패할까봐 두렵다면 그만 고민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부분도 뭐 그냥 비슷하게 가도 될 것 같네요. 이 부분도 뭐 그냥 비슷하게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도전들을 할지 궁금하다면 팔로우하고 지켜봐 주세요. 왜냐면 이 여정은 지금 시작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된 것 같죠? 네, 바로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대본을 짜는 방식이고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대본들이 거의 다 이렇게 짰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이 대본 같은 경우에는 한 40초 정도로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대본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대본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의 구조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훅, 스토리, CTI 이 세 가지의 구조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서 훅에서 사람들의 그 주목을 어떻게 끌어야 될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스토리에서 사람들이 영상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보게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어떻게 아래와 같이 제가 실제로 썼던 이 대본들처럼 어떻게 새로운 요소들을 던지고 궁금할 수 있게 사람들이 나와 커넥션을 만들 수 있게 공감을 할 수 있게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마지막 CTA에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할지 뭐 팔로우를 유도를 할지 댓글을 유도를 할지 공유를 유도를 할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대본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그렇게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 피드에 있는 여러분의 주제에 맞는
이미 떴던 영상들의 대본을 보고 그냥 따라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처럼 그 대본을 다 따라 쓴 다음에 여러분의 거로 만들어서 하나의 대본을 만드는 연습을 매일마다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생각대로 그냥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대본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과거에 저랑 똑같듯이 0인 위치입니다. 0.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그냥 태초마을 초보자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배움의 상태로 가야 돼요. 나는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있는다. 나는 항상 모든 걸 배우고 모든 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막 자만하거나 막 나는 뭐 이 사람보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시도를 많이 안 해봤다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해도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때려 맞춘 것 뿐이지 어떤 근거를 따져가지고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떴던 영상들, 이미 떴던 대본들 그런 걸 보고 영감을 얻거나 따라 써보거나 그러면서 감을 익혀 나간 다음에 여러분의 스킬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대본까지 끝났죠. 그러면 여러분 대본이 끝났으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대본을 가지고 촬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파트인 촬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왔고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그 중에 정말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컨텐츠를 찍을 때 카메라나 마이크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냐, 그런 곳에 좀 투자를 해서 퀄리티를 높여야 되냐라고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 여러분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카메라 마이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께 필요한 건 뭐냐면 완벽한 훅 스토리 CTA가 잡힌 대본 하나랑 그냥 핸드폰 하나,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필요한 요거 이 삼각대 삼각대? 아니가 삼각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삼각대는 저는 이거를 쿠팡에서 샀거든요. 쿠팡에서 그냥 삼각대라고 치고 그냥 가장 위에 있는 거 샀어요. 그래서 굳이 비싼 거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 장비빨이라고 하는데 컨텐츠는 아니요, 진짜 아닙니다. 컨텐츠 진짜 장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핸드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마이크 없어도 되고 그냥 뭐 가끔 가다가 조금 약간 좀 에스테틱한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창의적인 어디 세워두고 찍고 이런 거 하려면 삼각대는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삼각대 하나랑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걸로 진짜 다 되거든요. 핸드폰 퀄리티 진짜 좋아요, 여러분. 갤럭시나 삼성 쓰시는 분들에겐 조금 아쉽지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핸드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 그 화질을 솔직히 좀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제 취향이긴 한데 저는 아이폰의 그 감성을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장비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여성 크리에이터는 지금 구독자를 보시면 8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영상을 찍냐? 그냥 아이폰 하나로 세운 다음에 보시면 모든 컨텐츠를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이폰 앞에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끝! 그게 다고 그냥 간단한 자막 넣고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리는데 800만 구독자를 얻었거든요. 조회수도 다 190만 조회수, 뭐 200만 조회수, 300만 조회수,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해준다는 거고 그만큼 브랜드가 잘 잡힌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장비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메시지와 그 사람의 브랜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촬영을 해봐야겠죠. 촬영에는 총 2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총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녹음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B롤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영상 클립들을 추가를 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과, 아니면 애초부터 그냥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찍어서 대본대로 얘기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걸 편집해서 그냥 간단하게 클립을 추가해서 만드는 영상. 근데 저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지금 있는 장소가 그냥 방이기도 하고 제가 만들려는 영상 자체가 아까 그 보여드린 예시 그 크리에이터분처럼 에너제틱하고 되게 약간 진짜 라이프 스타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찍었던 다양한 영상 클립을 추가해서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해볼 거고,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줄 겁니다. 제가 여기 대본을 좀 보시면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잘 안 담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크리에이터인데 크리에이터에 관해서는 잘 안 나오고 그냥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더 제 그런 브랜드에 맞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맞게 정리를 해봤고, 네, 그래서 이거대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본을 짤 때 항상 한 번에 딱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수정해 가면서 진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정말 끝까지 볼 이유가 있는지, 초반에 딱
집중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볼게요. 녹음을 할 때는 그냥 진짜 편안한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내 앞에 있다. 그게 뭐 친구든 연인이든 진짜 난 지금 너무 편안하다. 심호흡 한번 내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을 하면 됩니다. 핸드폰을 켜주시고요. 녹음 앱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리코더 버튼을 눌러주고 그냥 이렇게 정말 대화를 하는 듯이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18살의 나이로 벌써 5가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프리랜서로 영상 작가도 해봤고 옷 브랜드 창업을 시도해봤지만 네, 망했습니다. 중고 리셀도 시도해봤고 클라이밍 선수도 도전해봤고 헬스도 꾸준히 하면서 러닝도 매일 뛰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알바도 해보고 남들처럼 공부도 노력해봤지만 저와는 안 맞아서 나만의 길을 찾아보기로 했죠. 저는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모르는 외국인한테 말을 걸고 영어를 배우면서 쇼폼을 매일 하나씩 올리고 제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지금은 풀타임 크리에이터로 제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고 가고 있죠.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지금은 풀타임 크리에이터로 제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고 있죠. 솔직히 이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전하고 실패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전하고 실패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전하고 실패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이 가장 재밌었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도전이 실패할까봐 두렵다면 그만 고민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제가 앞으로 어떤 도전들을 할지 궁금하다면 팔로우하고 지켜봐주세요. 왜냐면 이 여정은 지금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네, 끝이에요. 녹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편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편집을 깔끔하게 하느냐 더티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편집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케이, 이제 녹음을 끝냈으니까 바로 편집을 시작을 해봐야겠죠. 편집은 저는 여러분 캡컷을 주로 씁니다. 일단 이거 화면 기록 좀 시작을 하고 다시 말하자면 저는 편집을 할 때는 캡컷을 주로 사용을 하고 솔직히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캡컷밖에 안 사용해요. 네, 지금 들어간 상태고 잠시만요. 제 외장하드도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외장하드가 그 토시바 외장하드를 쓰는데요. 이거를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토시바 외장하드 쓰고 이게 1TB인데 아마 2TB나 4TB로 다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용량이 카메라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 외장하드는 여러분 이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건 안 사셔도 돼요. 원래 저도 핸드폰만 사용할 때는 안 샀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너무나도 커지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촬영 파트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막 많은 장비나 많은 뭐 앱들이나 그런 뭐 기능들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기술들도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간단한 몇 가지 스텝만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편집 앱은 캡컷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캡컷을 사용하면 됩니다. 뭐 다른 뭐 프리미어 프로나 뭐 어도비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캡컷이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일단 저희가 막 고급자가 아니잖아요. 편집을 막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캡컷으로 그냥 바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지금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 편집 화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편집하려는 게 어떤 건지 예시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요. 저는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 겁니다. 과연 17살짜리 게으른 평범남이 남들이 놀려도 매일 영상을 400일이 넘게 올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지금부터 1년하고 2개월 전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친구들은 네,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녹음한 파일을 여기다 넣고 그리고 클립들 넣고 이거 자막 넣고 배경음악 넣고 그리고 끝내는 그런 B롤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 저는 B롤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이게 가장 만들기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얼굴을 아직 뭐 약간 공개하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나오는 이 클립들을 얼굴을 굳이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굴을 공개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퍼스널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조금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정을 운영할 때는 얼굴을 공개하고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오늘 이런 컨텐츠를 만들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만든 녹음 파일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편집이 한 1시간 정도? 1시간 이내? 그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편집만 하면은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트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먹으면서 할게요. 이게 뭐 배속이 돼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걸 저는 못 참아요. 이건 못 참지. 뭐 편집하면서 그냥 편집할 수도 있죠, 편집에만. 근데 저는 못 참아요. 무조건 뭐가 들어와야지 편집이 잘 돼요. 그래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모든 게 라이브고요. 이게 뭐 몇 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편집하는 과정 그냥 설명해 나가면서 편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일단 편집을 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녹음을 먼저 편집을 할 겁니다. 저희가 녹음했던 파일을 먼저 컷 편집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자막을 추가를 해줄 거고, 자막을 추가한 다음에 배경음악 넣고, 배경음악 넣은 다음에 클립을 넣으면 끝입니다. 왜 배경음악을 그 클립 전에 넣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영상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는 게 배경음악이 진짜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을 먼저 넣고 영상 같은 것도 그 무드에 맞게 편집을 해 나가야지 완성도 있는 그런 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녹음을 편집을 해줄게요. 녹음을 편집할 때 중요한 건 이 중간중간 여기 빈 공간 보이시죠? 이 중간중간에 빈 공간, 이 말하면서 쉬는 이 숨을 쉬는 이 공간을 다 잘라줄 겁니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팁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대부분들은 넘어가겠죠. 그냥 뭐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 채널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템포가 더 빨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클립을 겹치는 건데요. 이 녹음 파일을 겹치면 진짜 조금 빈 공간이 남았거든요. 이 빈 공간을 그러니까 못 없앨 때가 있어요. 이걸 없애면은 말이 잘리고 조금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겹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 채널을 시작했고 더 빨라졌죠? 아까는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 채널 이랬는데 이제는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 더 빨라졌죠? 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여러분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영상의 길이도 조금 줄여주는데,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그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빈 공간 없애고 클릭 겹치고, 빈 공간 없애고 클릭 겹치고, 반복 해서 하나의 녹음 그 파일을 완성을 하고 다시 찾아뵐게요.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 채널을 시작했고 자, 여러분 금방 한 5분 만에 녹음 파일을 끝냈는데요.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녹음 파일을 끝내면 이제 겹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조금 지렁이 같은 이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상태로 편집을 하면 조금 힘들겠죠. 여기서 어떤 기술을 쓸 거냐, 바로 복합 클립이라는 기술을 쓸 건데요. 여러분들이 복합하고 싶은, 그러니까 클립을 합치고 싶은 클립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일단 저희는 모든 그 녹음들을 선택을 해주는 거겠죠. 우클릭을 해준 다음에 복합 클립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 맥북 단축키인데 이건 보지 마시고, 복합 클립 하위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따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러면 편집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복합 클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이제 그 볼륨을 좀 높여줄 건데요. 볼륨은 그냥 이거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 볼륨 보이시는 쪽에서 높여주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6에서나 7 정도로 설정을 해요. 왜냐면 이게 그 이상으로 가면은 기존치를 넘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제 귀가 이상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치는 항상 6이나 7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배경음악을 넣어줄 건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약간 저작권이 걸릴 만한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콜드플레이 노래들이나 실제로 저희가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을 수 있는, 진짜 애플뮤직이나 그런 약간 멜론 이런 데서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찾고 싶은 노래를 유튜브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거를 튜토리얼로 그냥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 주세요. 유튜브에 들어가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싶은 노래를 유튜브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그 노래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딱 검색을 해요. 이거 딱 검색을 하면 여기 뜨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막 뮤비나 이런 걸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음원을 딱 들어가가지고 링크를 복사를 해요. 와우. 광고는 스킵하시고요. 그냥 이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저희는 YTMP3라는 걸 들어가 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주소를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YTMP3.as 이걸 딱 주소창에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 여기다가 이제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mp3, 여기에 mp4나 mp3가 있는데 mp3로 설정을 해서 컨버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게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캡컷에서 편집을 할 때 그거를 음원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은
다운로드가 된 걸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시죠? 바로 저희가 음원으로 쓸 수 있게 오디오가 추출이 됩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음원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원을 넣어줬으면 음원도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부분만 잘라가지고 쓰면 되는데, 일단 저는 8살의 나이로 벌써 5가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프리랜서로 영상 작가도 해봤고 브랜드 창업을 시도해봤지만 그냥 이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소리는 여러분 볼륨을 이건 한 10이나 9 정도로 줄여주세요. 제가 이거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배경음악이 저희의 목소리보다 크면은 저희 목소리가 묻히고 저희 목소리보다 이 배경음악이 너무 낮으면 지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적정선이 바로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마이너스 10으로 해주시는 게 진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까지 배경음악까지 넣었으면 이제 저희가 캡션을 넣어줄 겁니다. 자막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거는 프로를 사야 돼요. 캡컷 프로를 구매하셔야지 자동 캡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이 대본을 그냥 일일이 저희가 이 손으로 따라서 이렇게 텍스트로 써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불편하니까 캡컷 프로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매하시면 그냥 자동 캡션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캡션 들어가서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저희의 목소리에 맞게 자막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편집 간단하게 한 다음에 영상 클립 넣고 하면 끝! 그러면 편집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도. 이렇게 여러분 자막이 생성이 됐으면 AI가 캡션을 생성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 같은 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 리썰 이런 거를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압불사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단어를 안 적어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AI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캡션도 완벽히 한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씨. 자, 여러분, 캡션까지 편집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단어별로 다 끊었고, 그리고 캡션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단어별로 끊으라고 해가지고 진짜 막 5가지에 이런 거를 5가지의 막 이렇게 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볼 때 그 캡션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읽을 때 잘 읽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중간에 엄청 긴 문장이 나온다거나 엄청 짧은 문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녹음이랑 싱크가 안 맞는다거나 이러면 가독성도 떨어지고 듣는 것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영상이 안 좋아지겠죠? 캡션도 이거를 그냥 일반 캡션으로 하기에는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에 맞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캡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거 산돌고딕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를 사용을 하고 문자 간격을 줄여주면 제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 이거를 가운데에다가 넣어주고 모든 주요 캡션에 적용을 시켜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해보죠. 그냥 이거를 해보고 끝날 게 다 끝났죠. 녹음 끝났고 배경음악 끝났고 캡션 끝났고 했으니까 이제 클립들을 추가해줘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클립을 추가를 해볼게요. 클립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여러분이 미리 찍어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다닐 때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켜고 막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프링글스 이렇게 먹는다 하면은 이런 걸 먹는 걸 찍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는 모습을 찍거나 아니면 밥 먹는 걸 찍거나 친구들이랑 노는 걸 찍거나 아니면 혼자 막 걸어 다니는 걸 찍거나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습들을 클립으로 다 찍어두세요. 그리고 삼각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하나 사셔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세워두고 여러분이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양하게 많이 찍어두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런 B롤 컨텐츠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클립의 수가 정말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영상이 되게 풍부해 보이거든요. 저는 진짜 수도 때도 없이 영상들을 찍고 다녀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클립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문제인데 클립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대본에 맞게 캡션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약간 뭐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하는 클립을 넣는다거나 이게 헬스도 꾸준히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로 운동을 하는 그런 클립을 넣는 게 좋겠죠. 헬스도 꾸준히 하면서인데 갑자기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실제로 운동하는 게 나와야지 매칭이 딱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매칭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립 같은 것도 다 추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여러분 이제 클립도 다 추가를 했고 컨텐츠는 완성이 됐습니다. 빠진 게 지금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녹음 파일도 완전히 완료가 됐고 배경음악도 추가를 시켰고 캡션도 추가를 했고 클립들도 빠짐없이 다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영상이 완료가 됐으니 저희는 이거를 이제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시청을 해볼까요? 50초 여러분들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50초?
한번 기다려주세요. 예시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이 정도의 흐름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8살의 나이로 벌써 5가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프리랜서로 영상 작가도 해봤고 옷 브랜드 창업을 시도해봤지만 망했습니다. 클라이밍 선수도 도전해봤고 헬스도 꾸준히 하면서 러닝도 매일 뛰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알바도 해보고 남들처럼 공부도 노력해봤지만 저와는 안 맞아서 나만의 길을 찾아보기로 했죠. 저는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모르는 외국인한테 말을 걸고 영어를 배우면서 쇼폼을 매일 하나씩 올리고 제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지금은 풀타임 크리에이터로 제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고 있죠. 솔직히 이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전하고 실패했는지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이 가장 재밌었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도전이 실패할까봐 두렵다면 그만 고민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제가 앞으로 어떤 도전들을 할지 궁금하다면 팔로우하고 지켜봐주세요. 왜냐면 이 여정은 지금 시작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이 정도의 빠르기, 이 정도의 흐름 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영상을 저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스킬대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대신 이 영상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약간 어떤 템포로 이루어지는지 이것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녹음을 먼저 하고 B롤 클립들을 다 추가를 해서 만든 컨텐츠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켜고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는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컷 편집하고 붙였고 했던 것처럼 카메라 클립도 이제 캡컷에 넣어가지고 그 빈 공간, 숨 쉬는 공간 다 삭제하고 붙이고 해서 하나의 클립을 딱 만든 다음에 배경음악 추가하고 자막 추가하고 B롤 조금씩 넣고 그리고 끝내면 됩니다. 네, 이게 정말 간단하게도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실 때 좀 오래 걸리실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초보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컨텐츠는 빨리빨리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텐츠 크리에이팅이 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수록 진짜 너무 어려울 거예요. 캡컷 이 자체도 쉬운데 이 캡컷을 익히는 것도 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완벽한 건 없고 여러분 편집을 하면서 점점 스킬을 익혀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영상도 보면서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여태까지 정말 집중 잘 해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컨텐츠까지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건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열정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컨텐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만든 영상을 올려줄 계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계정, 여러분이 지금부터 운영할 계정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렛츠고! 자, 이제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그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올릴 계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매력적인 프로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딱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프로필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네모 칸에서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볼 거고 여러분의 이름을 볼 거고 여러분의 소개를 볼 거고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를 볼 거고 여러분의 그 다음으로 피드를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매력적인 프로필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프로필을 보고 딱 인상에 딱 새기게 될 겁니다.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의 계정은 이거구나 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상이 떴을 때 이 사람 그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러면 정말 그게 완벽한 퍼스널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매력적인 프로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계정을 그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아무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인스타로 들어가셔서 새 계정 만들기 누르시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의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인스타를 들어간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딱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분의 프로필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친구들의 프로필이 있겠죠. 친구들의 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피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칸에 맨 아래 부분에 여러분의 이 프로필 동그라미 버튼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꾹 눌러주세요. 이거를 꾹 누르면 계정을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뭐 부계나 비계 이런 거 뜨면서 여기서 이제 아래 항목을 보시면 여기에 계정 추가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새 계정 만들기 눌러주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계정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주셔도 돼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인스타 계정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프로필을 꾸며야겠죠. 프로필을 꾸밀 건데 제가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은 퍼스널 브랜드를 이분을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퍼스널 브랜드의 대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정말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은 바로 데니얼 델른. 이컨플로우라는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퍼스널 브랜드에 대가냐면 프로필 사진만 봐도 저희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자신의 얼굴도 아니고 자신의 몸도 아니고 뭐 멋있는 사진도 아니고 갑자기 주황색의 뭐 요상한 그라데이션 동그라미? 왜 이걸 해놨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데니얼 델린이라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의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주황색 원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여기에 얼굴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전신이 있거나 이럴 텐데 그렇게 정말 그 눈이 피로해지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잡을 때 자신은 그냥 주황색 하나로 승부를 본 겁니다. 이거 색깔 하나로 승부를 보면서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키운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그리고 이분의 피드를 보면은 여기서도 간단하게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올리는 영상의 썸네일, 뭐 릴스, 스토리, 게시물 정말 모든 게 다 브랜드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딱 계정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화로 참여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뒤죽박죽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데니얼 델른의 게시물을 봐보면 딱 저희가 보고 떠오르는 게 있죠. 되게 행복하다. 왜냐면 엄청나게 웃고 있어요. 데니얼 델른이. 이거를 저희가 봐보면 이게 많고 많을수록 이 데니얼 델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은 되게 착하고 온순하고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뭔가 되게 따뜻하다. 나한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청자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계정이 계속 남겠죠. 이 계정이 계속 남으면 계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희가 이렇게 자신만의 그 컨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포스트를 올리건 릴스를 올리건 스토리를 올리건 항상 그에 맞게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매력적인 프로필의 예시라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뭐 굳이 색깔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진짜 퍼스널 브랜드의 대가이신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이 더 궁금하시면 인스타에 이 아이디 치셔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프로필을 꾸미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프로필을 꾸밀 때는 저는 이제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꾸미는데요. 여기 이제 별표 처리를 한 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항상 자신의 컨셉과 브랜드에 맞도록 저희가 꾸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프로필 사진을 추가해주세요. 깔끔한 사진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크리에이터분들을 도와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약간 장난기스럽고 그런 것보다 제 권위를 조금 더 표현할 수 있고 제 전문가의 위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조금 더 진지하고 제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크리에이터의 정말 전문가의 위치라는 걸 조금 보여줄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깔끔한 사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나오고 여러분의 배경이 깔끔하고 여러분이 딱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냥 깔끔한 사진을 넣어야 된다.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필 사진을 추가했으면 이제 두 번째로 소개를 적을 겁니다. 한 줄로 여러분이 뭘 하는지 적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관심으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 크리에이터를 설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딱 한 줄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마이크로 크리에이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위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적고 싶었던 문구인데 Creating for the Creator,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크리에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제가 하고 싶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준 거고 제가 실제로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여러분이 링크를 넣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뭐 유튜브 계정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이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영상을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제 유튜브 계정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여러분이 뭘 하는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컨셉을 잡을 때 한 줄로 설명을 해야 된다 했었죠. 그 한 줄을 그냥 여기다가 적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길면 좀 간략하게 해서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소개까지 완성이 됐다면 세 번째로 하이라이트를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파트를 왜 추가를 했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무슨 열 몇 개를 만들어놔요. 진짜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하이라이트가. 근데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안 좋아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깔끔하지도 않으니까 보기가 싫겠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이라이트를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1개에서 3개 정도 만들어 두는 게 좋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토리를 이제 올리다 보면은 쌓일 거예요, 스토리들이. 그러면 카테고리에 맞게
묶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릴 때마다 스토리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 이제 항목을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팔로워를 성장시키는 그 성장 그 하이라이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크리에이터를 해오면서 배운 그런 모든 레슨들과 같이 있는 스토리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들만 모아서 1개에서 3개 정도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까지 꾸며주셨다면요, 3번째로 계정을 세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필요한 것만 계정을 세팅을 하는 건데요. 지금 그 인스타를 보면은 뭐 팔로워 늘리는 계정 세팅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필요한 계정 세팅만 하고 여러분은 그냥 컨텐츠에 집중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을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그 데이터가 쌓일 거란 말이죠. 저희는 그 인사이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해 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스마트폰 있고 인스타그램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맨 위쪽에 햄버거 이 줄 3개의 모양이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짜라라라락 설정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리다 보면은 계정 유형 전환이라고 있거든요. 계정 유형 전환 항목을 딱 선택을 해주시면 거기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이라는 또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선택을 하면 2가지 항목이 뜹니다. 프로페셔널 계정을 전환을 하는데 크리에이터로 계정을 전환을 할 거냐, 혹은 비즈니스로 계정을 전환을 할 거냐 라고 뜨는데, 여러분은 크리에이터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쓰기가 좋은 거고, 여러분은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누르시면 이제 또 항목이 더 뜰 거예요. 여러분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창이 뜰 거고, 뭐 그게 프로필에 뜰 건지 안 뜰 건지 그런 자잘자잘한 세팅이 뜰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완료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프로페셔널 계정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꾸준히 올리면서 이 인사이트라는 곳을 들어가서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올린 영상의 총 조회수는 얼마가 되고, 팔로워는 얼마가 늘었으며, 어떤 영상은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왔고, 얼마나 데이터가 쌓였고,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청 지속 시간이나 참여도 같은 걸 인사이트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프로페셔널 계정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아무 계정이나 그냥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계정을 이제 꾸며줄 때는 항상 여러분의 컨셉과 브랜드에 맞게 꾸며주시는 게 중요하고, 프로필 사진은 깔끔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하는지 한 줄로 정리를 하고, 하이라이트는 무조건 1개에서 3개 정도, 혹은 5개 정도는 제가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5개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5개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한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 5개 이상은 아니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계정 꾸몄으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크리에이터 선택해 주시고, 이제 영상 올리면서 인사이트 꾸준히 확인을 해주고, 시청 지속 시간, 참여도 확인해 주고, 이 영상을 왜 떴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이 직접 분석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진짜 90%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 텐데, 여기서 도대체 또 뭐가 남았냐? 마지막 파트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네, 여러분 일단 박수 먼저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이 났어요. 드디어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이 영상을 끝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은 지금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여러분이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해서 영상 끄고 나가주셔도 되는데, 잠깐만 멈춰보세요. 잠깐만 멈춰보세요. 왜냐면 지금이 진짜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할 게 진짜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마인드셋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크리에이터가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조건 그러실 겁니다. 그런 경험을 무조건 한 번은 할 거예요. 내가 매일마다 영상 올리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근데 여러분 절대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달해드릴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여러분이 영상을 뭐 5개 올리고 10개 올리던 15개를 올리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매일마다 영상을 하나하나씩 올리는 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자그마치 2달 동안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66일 동안 아무런 결과도 안 나왔어요. 매일마다 새벽같이 분석을 하고 대본을 다 따라 쓰고 제 거로 바꾸고 매일마다 영상 새로 찍고 녹음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데 66일 동안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다고. 여러분 66일 동안 근데 2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좀 짧은 시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 99%의 사람들은 한 달도 제대로 못 버티고 포기해요. 왜냐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왜냐면 팔로워가 안 늘으니까. 내가 맨날 하라는 대로 영상 꾸준히 올렸는데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니까 흥미를 잃게 되고 동기부여를 잃게 되고 그냥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기는 사람들, 진짜 실제로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려드린 그런 모든 로드맵들, 제가 지금 알려드린 그런 마인드셋들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하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행동을 하고 매일마다 꾸준히 인풋을 넣고 매일마다 노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 때까지 버틴다면 결과가 안 나와도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노력을 하면서 결국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질 수 없는 하나의 자산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 에너지가 얼마나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100%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두 가지 분류로 나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정말 끝까지 노력을 해서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끝까지 노력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뉠 거라는 건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너무나도 봐왔고, 그리고 저도 그랬던 한 사람으로서 그게 당연히 보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누구나 다 결과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결과를 못 만드는 사람이 가장 크게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보니까 안 되던데? 해보니까 안 되던데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쓸모없는 말인지 아세요?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말을 한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해본 겁니다. 끝까지 안 해본 거예요. 결과를 만드는 그 지점까지, 정말 포기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 지점까지 안 가본 거예요. 근데 결과를 만든 사람들은 끝까지 가본 거죠. 꾸준하게 버티니까 결과를 만든 거고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둘의 차이는 말도 안 되게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크리에이터를 시작했다는 것조차도 그건 엄청난 발전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저희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침표를 찍어버린다면 그 이야기는, 그 책은 너무나도 짧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보질 않겠죠.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이 썼던 이야기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몇 페이지가 됐든 몇 페이지, 몇백 페이지가 됐든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결국 여러분이 이쯤 되면 마침표를 찍어도 되겠다라는 그 지점까지 도달을 할 때까지 매일마다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저희가. 그렇게 해야지 정말 영웅담 같은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일대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바로 뭐냐? 이게 과연 될까? 이거예요. 이게 과연 결과가 나올까?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달은 건요, 그 답을 내리는 사람은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그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답은 꾸준함이라는 거죠. 끝까지 밀고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회수 안 나오고 막 하는데 그래도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저희가 원하는 기회들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진짜 예상치도 못한 그런 기회들이 왔어요. 솔직히 제 나이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해외 친구들을 사귀고 심지어 크리에이터 친구들을 사귀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가는 그 환경에서 제가 살아간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변화거든요?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외 크리에이터들은 문화가 있어요. 걔네는 혼자 크리에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다 같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다 같이 밥을 먹고 다 같이 컨텐츠를 찍고 다 같이 일을 하고 해외에서 한 2달, 3달 있으면서 그 문화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저도 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아직 그 문화가 없는 이 한국에서 그 문화를 펼쳐나가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바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그걸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결과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실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모든 걸 이깁니다. 꾸준함이 승부를 보는 거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다른 짜잘한 테크니컬적인 요소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인드셋, 여러분이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꾸준하게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더 말씀을 드려도 이미 실행하는 분들은 실행을 하고 있을 거고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을 멈추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영상을 끝낼 건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혼자 시작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여정에,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를 진행을 하면서 도움이 되게끔 제가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다양한 체크리스트들이 있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시청 지속 시간에 필요한 그런 3가지의 포인트, 편집을 할 때 필요한 몇 가지의 포인트, 그리고 대본을 짤 때 필요한 3가지의 구조도 설명을 하면서 어떤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양한 체크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들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템플릿 같은 경우에서는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영감을 얻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위대한 예술가는 여러분 훔칩니다. 그렇게 저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계정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여태까지 이 일을 1년 동안 지속을 해오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훔쳐왔거든요. 제 아이디어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던, 다양한 영감을 얻었던 그 크리에이터들의 계정들까지 제가 국내, 해외 불문하지 않고 카테고리별로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그 체크리스트들이랑 템플릿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은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템플릿과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받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이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가치로, 더 좋은 답변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가능성을 자산으로 만들어보는 이 크리에이터 여정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네, 여기까지 김도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피스.